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돈이 찍히는 구조입니다. 1년에 4번 출근도 안 했는데 꼬박꼬박 입금이 됩니다. 이거 건물주가 받는 월세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필요 없고 세입자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삼성전자 배당금은 기대 안 하셨죠? 2025년 기준 주당 1,668원, 커피값도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당으로 돈 번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00조 얘기까지 나오면서 배당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주당 배당금은 8,000원에서 최대 1만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6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수준일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돈이 어떻게 쌓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이 결과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가 보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기회가 되고 놓치면 그냥 지나가는 흐름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배당금 문자 받아보셨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100주 들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들어온 돈이 36,000원입니다. 치킨 한 마리 시키기도 애매한 돈이에요. 배달비까지 붙으면 오히려 모자랍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예요. 분기에 10조 넘게 쓸어 담을 때도 있는 회사인데 정작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치킨 값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공장으로 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한 번 짓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2년만 지나면 부식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 지어야 합니다. 경쟁사가 새 공장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하고 안 올리면 그냥 밀려나는 구조예요. 끝없이 돈을 처먹는 괴물 같은 사업이라서 주주한테 줄 돈이 남아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살았어요. 삼성전자는 원래 그래. 배당 보고 살 주식이 아니야. 이런 말이 한 10년 넘게 그냥 상식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2024년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예전처럼 실적이랑 상관없이 정해진 만큼만 주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주도 더 받아가는 구조로 뜯어고친 겁니다. 2025년에 이미 특별배당 1조 3천억 원이 터졌거든요. 이게 그 신호탄이에요. 그러면 이 배당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느냐? 이건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를 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200조라는 숫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배경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AI 때문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지금 완전히 미쳐 있거든요. 2025년에만 이 네 회사가 AI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돈이 합쳐서 3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원 정도인데 회사 4개가 AI 하나에 그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AI를 돌리려면 GPU라는 칩이 필요한데 이 GPU가 혼자서는 일을 못해요. 옆에 메모리가 꼭 붙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아무 메모리가 아니라 HBM이라는 특수한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GPU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 바로 옆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넘겨주는 비서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를 갖다 놔도 AI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빅테크들이 수백조 원을 들고 와도 살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인 거예요. 돈은 넘쳐나는데 물건 파는 가게는 3개뿐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만 돌아갔거든요. 근데 2025년부터는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내 스마트폰 안에서, 내 차 안에서, 심지어 냉장고 안에서도 AI가 직접 돌아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기 하나하나마다 전부 좋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해요.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반도체를 더 달라고 손 내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은 수요 폭발 직전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미친 듯이 사가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가전도 전부 줄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200조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대단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전에 없던 크기로 커지고 있고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히니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2026년부터 차세대 HBM 양상이 본격화되면 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거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고, 그래서 200조라는 숫자가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조를 벌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배당 구조를 바꿨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매년 9조 9,800억 원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투자하고 운영비 쓰고 남는 돈의 절반을 추가로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200조 벌었을 때 남는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요. 영업이익이 200조라고 해서 그게 다 남는 돈은 아닙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공장 투자도 해야 하고 운영비도 나가거든요. 근데 증권가 추산으로는 영업이익이 200조 수준이 되면 남는 돈,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60조 원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60조 원의 절반이면 30조 원입니다. 여기에 기본 배당 구조 9,800억 원을 더하면 총 배당 규모가 약 4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수가 대략 59억 주 정도 되는데 40조 원을 59억으로 나누면 주당 배당금이 대략 6,700원에서 6,800원 수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추가 특별 배당까지 붙으면 주당 8,000원, 최대 1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1000주 들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1년에 166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이게 8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주 들고 계신 분은 166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뛸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건 영업이익 200조가 실현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약속한 정책이고 실적만 따라주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항상 걸리거든요. 배당 받을 때마다 15.4%가 원천징수로 빠져나가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하니까 배당 많이 받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하나 꺼냈어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밸류업 정책인데 핵심이 뭐냐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고배당 기업 주주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1억 원인 분이 배당금을 3천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이 3천만 원이 연봉에 합산돼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됐어요. 소득이 높으니까 세율도 높고 3천만 원 중에 거의 40%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분리과세가 되면 이 3천만 원이 연봉이랑 별도로 계산돼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실제로 손해주는 돈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특별 배당을 터뜨리면서 배당 성향을 25.1%로 맞췄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딱 그 기준선을 넘겨서 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당금 자체가 커지는 것, 그리고 그 배당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은 돈을 받아도 손에 남는 게 더 많아지는 구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배당을 받은 삼성전자 주주들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혜택을 놓치는 거니까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꼭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상황이 꽤 좋아 보입니다. 실적 전망도 좋고 배당 구조도 바뀌었고 세금 혜택까지 생겼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건지, 변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제대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앞서 있거든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 물량 배부분을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그 문을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수율 문제도 계속 지적받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차세대 HBM, 그러니까 HBM4라는 게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면 기존에 벌어졌던 격차가 리셋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이 타이밍에 수율 문제를 잡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제대로 올라타면 지금까지 SK하이닉스한테 밀렸던 구도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SK하이닉스 혼자서는 물량을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SK하이닉스가 잘 만들어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물량이 절실한 거죠. 엔비디아도 AMD도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대안이 결국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를 못 잡으면 HBM 시장에서 계속 밀릴 수 있고, 그러면 200조 영업이익이라는 숫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미국 빅테크들의 AI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거나 AI 투자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투자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들어서 HBM 양산 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차세대 칩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합류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본격적으로 폭발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변수를 넘어설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200조가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배당 구조와 세금 혜택까지 이미 세팅이 끝났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AI 때문에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번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구조가 새로 깔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이 늘어나고, 거기에 세금 혜택까지 붙어서 손에 남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올라와야 하고, AI 투자 흐름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건 가능성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가는 방향 자체는 분명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돈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삼성전자 배당금이 8,000원, 1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왜 가능한 건지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모두 파악하셨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결국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입니다. 뉴스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뉴스가 돈의 흐름에서 어떤 의미인지 읽어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